안녕하세요, 신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이 감정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감정의 미래다. 네, 감정. 온전히 나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들, 느낌들, 뭐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던가, 뭐 인간 자체의 가슴 안에서 느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 그러면은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혹은 미래와 나의 감정이 연결이 돼 있나? 글쎄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미래. 책을 읽어보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자는 케이틀린 유골릭 필립스 지음입니다. 우리는 늘 소통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감정도 나누고 있지 않다라고 써 있네요. 우리는 늘 소통을 하죠. 사람을 만나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어떤 감정도 나누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책 앞에 소셜미디어, 에듀테크, AI, 로봇 기술, 가상현실, 기술 플랫폼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인간 세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인간과의 어떤 감정의 소통보다는 이 책에서 주로 다루었던 건 소셜미디어나 어떤 로봇 기술, 그런 것들을 통한 감정의 교류, 혹은 그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감정의 공간이 무너진 것, 이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준비 없이 찾아온 비대면 비접촉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 가상현실로 인종차별을 간접 경험하는 공감교육이 차별을 없애는가? 재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증강현실 뉴스가 이재민의 마음까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커버그, 베이조스, 머스크도 예상치 못한 미래가 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네.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좀 책을 읽어본 바로는 언택트 시대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또 어떤 온라인으로 인해서 감정의 이런 연결고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차례를 설명해 드리면 총 8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대화가 게임인 세계. 네. 여기에선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은, 오프라인에서 만난 악플러라던가, 혹은 대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두었고요. 두 번째 장은 어떻게 공감을 가르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저도 스피치를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공감과 동감의 기법에 대해서 늘 강의를 하지만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미래에는 어떻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줬고, 3장은 VR 공감 기계. 내가 아닌 타인으로 살아보기, 또 새로운 체험과 관음증의 경계,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4장, 뉴스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다.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트라우마, 포르노, 뉴노멀, 이런 내용들. 5번째 장은요, 동료의 마음을 읽는 기술. 네. 여기서 또 공감 가는 게,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제가 잠시 뒤에 이 부분 낭독을 해볼 거고요. 6장,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공감. 가짜 위로를 하는 의사.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도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7장은 로봇,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좀 짠하지 않아요? 로봇이 친구라고 합니다. 8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 뭐 비대면이다 무엇이다 하더라도 인간을 좀 인간답게 만드는 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뭐 다시 인간에 대한 고민, 고찰, 이런 부분을 8장에 넣어 두었네요. 자,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 설명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동료의 마음을 읽는 기술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낭독. 감정의 미래.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면 쥐 죽은 듯 조용한 사무실 분위기를 알 것이다. 키보드 치는 소리와 가끔 누군가 재채기를 하거나 의자 끄는 소리만 날 뿐이다. 모두가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일한다. 대부분 구글 행아웃,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슬랙 같은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한다. 더 전통적인 사무실에서도 몇 발만 걸어가 말하면 될 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게 요즘 분위기이다. 이메일이나 채팅으로는 질문을 하거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도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다. 활자로는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동료, 상사와의 명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고충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외부로만 소통하는 상사라면 직접 뭔가를 말하기가 껄끄럽다. 한 번은 40대 초반의 변호사 겸 기업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젊은 세대가 화면 뒤에서 자신을 차단하는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동료들과 협업을 하는 등 다양한 근무 환경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에서 기업 문화 전체로 확산됐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버를 들었다.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에서 사내에 뿌리 깊은 희롱과 협박 문화를 견디다 못해 여성 엔지니어들이 집단 퇴사를 한 일이 있었다. 결국 미투 운동을 촉발하게 된 할리우드의 성희롱 관련 소문처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수잔 파울러가 2017년에 우버를 비판하며 강한 어조로 썼던 에세이가 도화선이었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선두주자였던 우버의 썩은 속사정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었다. HR팀이 자신의 성희롱 신고를 무시했다는 파울러의 폭로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우버는 책임자를 대거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창업주인 CEO 트래비스 캘러닉은 성희롱 혐의에 대한 비난을 못 이기고 사임했다. 외부에서는 우버의 사내 문화로 인해 파울러를 비롯한 여직원들이 2차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추측했다. 성희롱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지만 그런 것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분위기로 인해 이중고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글도 상황은 비슷했다. 직원들은 성희롱 신고에 대한 사측의 처리를 규탄하는 파업을 벌이고 검열 기능을 갖춘 중국용 검색 엔진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추진했다. 이 사례들을 소개하며 그 기업가는 내게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말보다 더한 게 있죠. 노스웨스턴 대학교 부속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부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아담 웨이츠는 VR을 포함한 기술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기업들이 과연 공감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정의하고 공감 교육을 하는지 의문을 던진다. 직장 내 공감 교육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협업 강화와 그를 통한 궁극적인 수익 증대라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웨이츠는 말했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신의 상사와 관리자가 공감 능력이 높고 이타적이라고 느끼는 직원은 혁신에 대한 의지가 더 높습니다. 팀워크도 더 강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니 수익도 더 나겠죠? 하지만 공감 그 자체는 어떤가? 조망 수용을 순수 이익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웨이츠는 기업이 고객 및 동료 직원 간의 연대감과 몰입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직원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실제로는 공감 능력을 더 많이 배양할 수도 있는 방법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바로 일과 삶의 균형이다. 웨이츠의 가설은 이렇다.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오늘날의 직장 문화를 개선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료, 상사, 팀원, 그리고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두는 방법이죠. 직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공감 행동의 최대치죠. 공감은 직원들을 직장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이지만 어쩌면 직원들을 일과 분리하는 것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시 퇴근해서 술도 한잔하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취미활동도 하게 해주라는 뜻이다. 가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직원을 옥죄일 게 아니라 반대로 개인의 삶은 돌려주길 바란다. 그는 직원 공감도가 가장 높은 기업 순위에 늘 오르는 기업은 완벽한 사내 편의 시설을 갖춰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고도 말했다. 네, 제가 이 앞부분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앞부분만 살짝 낭독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 방법,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과 삶의 균형이다. 저도 스피치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를 해요. 일도 좋지만 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나의 삶과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스피치, 소통을 할 때도 수월한데 너무 일에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또 어떤 부분만 집착하면서 그 일만 쭉 하게 되면은 내 삶과 일의 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감정의 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속도의 시대의 느림?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제 감정이라는 게 상대성인데 단순히 특히나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느끼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동감을 했고요. 또 이 뒷부분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공감. 환자들은 의사들의 공감에 목마르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뭐 기준점이 좀 다르겠죠. 그래도 어쨌든 의사로 인해서 뭐 공감 능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 책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의사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남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 이 의사들 또한 나름대로 소통을 잘하고 연민의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스스로 삶과 자신의 일에서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 닿고요. 또 비대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의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공감을 한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가 있는지 또 감정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셜 미디어라던가 에듀테크 이런 거로 인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절제라던가 이런 게 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느끼고 싶다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기술보다 조금 더 소중한 거는 공감이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 감정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